네, 2020년 1월 27일 월요일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인천공항 겸역 뚫렸다. 우한 폐렴 세 번째 확진. 국내에서 세 번째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다. 앞서 발생한 2명의 확진자들과 달리 세 번째 환자는 입국 당시 증상이 없는 무증상 입국자로 인천공항 검역대를 통과했다. 이 환자는 6일간 일상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26일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에서 20일 입국한 54세 한국인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중국 우한시 거주자로 입국 후 의심 증상으로 25일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해 당일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인 경기도 명지병원에 격리됐다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20일 일시 귀국할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공항 검역대를 통과했다. 22일부터 열감, 오한 등 몸살기를 느껴 해열제를 복용하며 지내다 25일 간헐적 기침과 가래 증상이 발생하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했다. 귀국 당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첫 사례로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항 검역망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 환자는 20일 귀국 시점부터 25일 신고 전까지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일상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잠복기의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들어온 경우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를 유증상자로 분류해 신고 당일인 25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경기도 명지병원에 격리했다. 검사 결과 26일 확진 판정을 내렸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이 환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국내 확진자는 이날 추가 확인된 환자를 포함하여 현재 3명이다. 첫 번째 환자인 중국인 여성은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두 번째 남성 환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 중이다. 첫 번째 환자와 두 번째 환자는 국내 입국 당시 검역망에서 각각 조사 대상 유증상자와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모두 공항 입국 당시 경미한 증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환자는 공항에서 바로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으로 격리됐다. 두 번째 환자는 마스크 착용과 외부 활동 자제 안내를 받은 뒤 자택에서만 머물렀다.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3일에서 7일 잠복기를 보이며 잠복기는 14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즉각 대응팀이 환자의 동선을 따라 파견 나가 자세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활동이 있어 정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밀접 접촉자는 가족, 같이 입국한 동료, 식사를 함께한 지인 등이다. 확인된 밀접 접촉자는 자택에 격리 중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첫 번째 확진 환자는 폐렴 소견이 나타나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두 번째 확진 환자는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다. 세 번째 확진 환자는 현재 명지병원에 격리 입원 중이다. 경기 고양시는 이날 국내 세 번째 우한 폐렴 환자가 지역 내에서 발생하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4시간 대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정부는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한에 남아있는 유학생, 자영업자, 주재원 등 한국 국민 500여 명을 철수시키기 위해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 우한 총영사관이
우한 일대 교민들을 대상으로 철수 전세기 수요 조사를 벌인 결과 400여 명 이상이 전세기를 운영된다면 탑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6일 0시 현재까지 전국 30개 성에서 1975명의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는 5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루 전보다 확진자가 688명, 사망자는 15명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우한 폐렴이 중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북한 김경희, 남편 장성택 처형 6년 만에 등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가 남편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6년여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돼왔던 신변 이상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 동지께서 이설주 여사와 함께 1월 25일 삼지연 극장에서 설 명절 기념 공연을 관람하셨다고 소식을 전하면서 김경희 전 비서의 모습을 함께 보도했다. 통신 사진에 따르면 김경희는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줄에 부인 이설주 여사와 여동생 김여정 사이에 앉아 공연을 관람했다. 통신은 이날 공연 관람 참석자로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리일환 노동당 부위원장, 조영원 김여정 당 제1부부장, 현송월 부부장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경희는 최룡해 다음으로 호명됐다. 김경희는 김정일 북한 국무부방위원장의 유일한 친동생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일정 기간 남편인 장성택과 함께 후견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13년 9월 9일 이후 공개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고 같은 해 12월 김정은 위원장에 의해 남편 장성택은 처형당했다. 이 때문에 남편과 함께 숙청되었다는 주장부터 뇌졸중, 사망설, 자살설 등 신변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다. 김경희가 재등장한 데에는 북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김경희는 유일하게 생존한 백두혈통 2세대다.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혈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파괴적 혁신, 이론 창시 미국 크리스텐슨 교수 별세. 세계 경영학 구루이자 파괴적 형식 이론을 주창한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교 교수가 지난 23일 미국 보스턴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67세. 고인은 지난 1995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발표한 파괴적 혁신 이론으로 경영학 역사에 획을 그었다. 혁신 기업의 딜레마로 불리는 그의 이론은 기업이 놀랄만한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로 성공을 거둔 뒤 그 관성 때문에 기존 고객을 지키는 데만 애쓰게 돼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도태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고인은 청년 시절부터 한국과도 깊은 인연과 애정을 표하며 민간 기업과 국가 혁신에 다양한 조언을 했다. 지난 1971년에서 1973년 춘천과 부산에서 선교사 활동을 한 것은 물론 한국 주요 기업들의 초청을 받아 미래 생존을 위한 맞춤형 혁신과 경영 전략을 조언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암 진단을 받은 뒤에 대외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 방한도 함께 줄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5일 그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클레이튼 교수는 늘 학생들에게 단기적 결과와 수익률에 얽매이지 말고 그 이상을 추구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